케어스 원칙이 성서의 지료 내용은 환자의 혜택을 위한다. 근데 이 혜택을 위해서 환자가 요구하는 것, 권리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주관적 판단으로만 강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요즘은 현대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 시대 이런 거에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추가로 인격 또한 환자의 혜택이다. 인격을 존중하는 것도 환자의 혜택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는데 그중 인격에서 포함되는 게 신의, 진실,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살인, 회피. 이 네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살인, 회피는 좀 더 복잡해서 저희도 보이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 논리인데요. 이때 자율성에서는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하거나 그에 관련된 정보를 들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환자가 원치 않은 치료, 환자가 원한다면 계속 살려주고 만약에 원하는 환자가 정말 죽고 싶어 해서 죽는다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한 표를 얻는 거죠. 바로 시작하는 건 이전에 이 둘도 맞춰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자도 환자의 이 자율성도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 안 한다면 시작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희원이 학생인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고 회복의 가능성도 없고 환자도 죽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안락사 해도 됩니까? 이거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일단 기준을 세웠어요. 안락사를, 왜냐면 안락사가 필요한 게 안락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필요해요. 기준도 되게 4개나 세우고 엄격하게 잡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해악이나 또는 그 혜택의 기준 이런 관점이 공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조건에 처해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윤리적 관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인간의 조건이 이제 저수라는 작가의 의도를 선생님 정확히는 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계속 어떤 조건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일단 지금은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 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사 자체의 허용을 거부하는 그런 윤리적 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저 조건에 맞는다면 안락사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그 논쟁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한 조건이 있지라도 아무리 혜택이 더 많더라도 그러니까 혜택이 많으냐 또는 해악이 많으냐 하는 이런 비용적인 어떤 효율성의 개념으로 생명을 계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이제 또 안락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저기도 낙태라는 이런 문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태아가 내 형성 이전에 그럼 태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어떤 사람은 내가 형성되고 난 이후부터가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배아 자체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 배아에서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는 가능성,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 자체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 배아 자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적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자꾸 따지다 보면 그 근본적인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을 빼고 우리가 이걸 전개하다 보면 그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당연히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낙태를 안락사 저희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개인적 주관으로 낙태하지 마, 안락사 하지 마 라고 하기에는 낙태를 못하거나 안락사를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도 생명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점에서는 저희들도 생명을 함부로 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나마 기준을 제시한 거는 공리주의라는 이유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그게 고민이시죠. 그게 고민이시죠. 저희 생각으로는 산모도 인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약태를 하고 싶어서 산모도 인권을 가지고 싶어하고, 환자에게는 생명의 보호도 있지만 행복하게 죽을 권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태를 이거랑 갈라서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정말 최대한 이거를 안 하되 소수의 케이스, 소수의 경우에만 제가 허용시킨다면 그나마 사람들한테 이제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산모에게도 산모에게도 이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분명히 태아도 저희 삶이 아무리 이전의 태아는 저희도 불완전한 인권이라고 봤듯이 일단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산모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태아에게도 인권이 있다면, 그래도 이 정도의 기준이라도 그래도 명확하게 잡아놓으면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윤리적 논쟁인데, 그러니까 희원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예를 들면 산모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존엄하게 참 나는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요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윤리적인 논쟁이 있거든요. 그 어느 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배아라도 손대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생명공학에 들어가서 배아를 해서 어떤 줄기세포를 해서 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논쟁이 있다는 걸,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논쟁이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자, 저희 강의 끝입니다.